자, 한번 가볼게요. 문제 좀 읽어봤죠? 자, 한번 볼게요. 마이너스 2파이부터 2파이까지 정의됐는데 얘는 못 그리는데 어느 정도 해석은 가능해. 일단 최대 최소는 여기가 1이니까 1에다가 2씩 더해가지고, 그죠? 얘는 공중에 좀 떠있는 그런 그래프고, 주기는 어떻게 생겼어? 주기는 원래 2파인데 요거 K만큼 나눴는데 이렇게 생겼겠죠? 그치? 그리고 K가 양수, 자연수라고 써놨네. 절대값 안 붙여도 되겠네요. 자연수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의됐대. 얘들 그럼 일단 요 생각 해봅시다. K가 커지면 요 값은 작아지는 거지. 요 값이 작아지면 주기는 짧아지는 거지. 주기가 짧아지면 요렇게 가던 놈이 좀 이렇게 촘촘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네. 맞아? 그 생각은 좀 해봅시다. K는 자연수야. 그래서 얘가 커지면 촘촘해지는 거고 얘가 좀 작아지면 이렇게 넓게 가는 거겠지. 자, 그 다음 얘는 뭐 완벽하게 알겠네요. 코사인 그래프니까 주기는 원래 2파이였는데 얘 12로 나눠야 되니까 6분의 파이라서 엄청 촘촘하게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최대값은 3, 최소값은 마이너스 3 이렇게 생긴 거네. 일단 저기까지는 해석이니까 됐고, 자, 그 다음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볼게요. 실수 A라는 놈이 있는데 fx는 A야. 얘들아, 우리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지? 방정식으로 받아들이진 않을 것 같은데? fx가 그래프잖아. 그게 A래. 그럼 이거 무슨 느낌으로 받아들이지? 사인 그래프 그린 다음에 y는 A라는 이런 가로줄의 느낌으로 받아들여. 그죠? 근데 실제로 앞에 말도 그렇게 써 있어. 실수 A가 얘네 둘이 만나는 교점의 y좌표래. 맞니? A가 y좌표이면 이렇게 그때 요 녀석이랑 만나는 놈들을 집합 x 앞에 집합에다가 모아놨다. x 값들을 모아놨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네. 얘는 코사인이니까 뭐 이렇게 생겼다고 치고요. 이거 역시 같은 A를 그렸는데 만나는 교점을 이렇게 찾을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교점이. 그죠? 근데 문제는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x 값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x 값들을 모아놓은 거랑 크기 관계가 이렇대. 포함된다. 얘가 포함된다면 누가 더 많은 거야? 어느 집합이 더 커? 이쪽이 더 큰 집합이지? 이렇게 생긴 건 포함된다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네요. 포함된다니까 여기 있는 놈들은 여기에 다 들어있어야 돼. 그리고 얘가 더 많아야 돼. 그치? 최소한 같거나 많아야 돼. 맞니? 그럼 결론 이제 뭐 하라는 소리죠? 요 그래프랑 요 사인 그래프랑 주기를 바꿔가면서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가로줄 그렸는데 그 가로줄 만나는 똑같은 가로줄에 대한 이 교점의 x좌표를 봤더니 얘가 더 많거나 같거나 해라. 이 말이네. 되겠지? 어떤 느낌인지? 그러면 아는 거 먼저 그려놓고 요거 가져다가 해보지 뭐. 뭐 굳이 촘촘하게 그릴 필요 없이 한 주기, 두 주기 정도만 해보면 되지 뭐. 자, 가볼게요. 2개 정도만 해볼까? 어차피 이거 좌우 대칭인 거니까 저 오른쪽에서는 하나 왔다가 하나 갔다가 요 정도만 해볼게. 얘가 3 코사인 12x야. 2개 정도는 해야 그래도 좀 보일 것 같네, 느낌이. 여기까지 해볼게. 겁나 크게 그렸는데 이게 이제 두 바퀴 온 거거든? 얘들 한 주기가 얼마야? 한 주기가 6분의 파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6분의 파이고 여기가 이제 3분의 파이임. 됐지? 자, 그러면 여기에다 숫자 집어넣어 볼게요. 여기다 숫자 집어넣어서 계산을 좀 해볼 거거든. 자, 그 다음 A가 어디 있는지 몰라. 우리는 여기 어딘가 A를 그려야 되는데 얘는 최대값이 3이야. 이렇게. 근데 얘는 최대값이 3이고 최소값이 1이니까 여기 어딘가에서 움직여야 돼.
여기가 1이라고 해놓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해야 돼. 요 안에서 왔다 갔다 해야 돼. 자,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똑같은 가로줄을 그렸는데 얘가 개수가 더 많아. 그리고 여기서 만나는 놈은 얘 안에 들어가야 돼. 그러면 상식적으로 누구의 주기가 더 짧아야 되니? 이 녀석의 주기가 더 짧아야 이 녀석을 더 다닥 많이 만나지 않겠어? 네. 최소한 주기가 같기라도 하든가. 맞지? 네. 이해되죠? 네.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지 지금? 네. 자, 그러면 해보죠 뭐. 주기가 같게 만들려면 K가 얼마 들어가면 되니? 12. K는 그냥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이걸로 기준 잡아서 갈 수 있냐면 같은 것도 가능하다며. 같은 것도 가능하고요. 같은 거 말고 얘가 더 개수가 적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주기가 같은 거 한번 해보고 그게 아니면 얘가 주기가 더 큰 것부터 가면 되겠지 뭐. 맞지? 그래서 만약에 K가 12였다고 해봐요. 그럼 그림 어떻게 그려야 되지? 요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얘랑 비슷하게 아니지 똑같이 같은 주기를 가졌으니까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한번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끝나야 돼. 맞니? 그려볼게요. 그럼 어떻게 그려야 돼? 여기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가 아니잖아. 기준선을 안 그렸어. 2에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리고 여기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여기까지 이렇게 똑같이 한 주기 그려야 돼. 됐니? 네. 그럼 이 다음도 하나만 더 그려볼게요. 여기서 여기 가운데까지 여기서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뭐 이렇게 생겼대. 이게 지금 K가 12였을 때 주기가 똑같았을 때 말하는 거야. 여기까지 됐지? 자, 근데 여기다가 우리는 뭐 하냐면 가로줄 하나 그려야 돼. 하나. 가로줄 하나 그렸는데 얘랑 만나는 교점이 일단 똑같아야 되잖아. 그리고 얘가 만나는 교점이 얘가 만나는 교점 안에 들어가야 돼. 맞지? 그럼 얘들아 여기 처음부터 이런 데서 가로줄이 그려지진 않겠지. 어디에 그려져야 돼 일단? 여기에 그려져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래야 얘랑 같은 가로줄에서 요 교점의 좌표가 똑같고 얘 안에 얘가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야. 포함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다가 그려볼게. 근데 그리는 와중에 이미 틀렸음. 누가 더 개수가 많아야 된다고? 코사인 그래프가. 근데 코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는데 두껍게 그릴게요. 여기다 가로줄을 처음 만났는데 여기서 한번 그려봤더니 굵은 거랑 흐린 거랑 얘네들이 동시에 만났는데 좀 가보니까 사인은 만났는데 코사인은 안 만나는 점이 생겼어. 그러면 얘가 얘 안에 들어간다는 말이 이미 틀린 거네. 그렇지 않아? 다시 얘가 만나는 점은 얘도 무조건 만나야 돼. 그리고 얘가 만나는 점은 얘는 안 만날 수도 있다야. 그런데 여기서 일단 해봤어. 둘이 동시에 만나는 게 여기니까 여기서 그렸더니 이런 일이 생겼어요. 사인은 만나는데 코사인은 안 만나. 이런 점이 생기면 얘가 이 안에 들어가는 게 안 되는 거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지면 안 되겠네. 맞지? 그럼 일단 우리는 이런 주기가 이렇게 생긴 놈은 이미 글렀다 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겠네. 됐어? 여기까지가 일단 얘들아 이 문제에 어떤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야겠다를 파악하는 첫 번째 단계야. 한번 여기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해 안 되는 사람 좀 다시 본 다음에 왜 안 되는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고 이해가 됐으면 그러면 K에 어떤 숫자를 넣었을 때 이게 가능할 건가를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근데 그림 보고 그냥 이렇게 되겠다가 아니고 그거 생각해 보란 소리야. 얘는 주기를 몰라, 얘는 주기랑 다 알아. 그러니까 얘를 먼저 그려놓고 요 놈의 주기만 바꿔가지고 그려야 되는데 둘이 만나는 교점을 봤는데 얘가 더 많이 만나야 되는데 그리고 얘가 만나는 건 얘가 만나는 거 안에 들어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똑같은 주기를 먼저 해봤어. 어차피 자연수니까. 똑같은 주기를 해봤는데 이미 이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요렇게 얘가 이렇게 먼저 만나는 놈이 생겨서 여기서 탈락.
왜 탈락인지 이유를 알아야 그 다음 K를 뭘 넣어볼까 고민을 좀 해보겠지. 그리고 혹 당연한 얘기지만 얘들아, K가 12보다 큰 숫자는 죽어도 안 된다는 걸 처음에 이야기했다. K가 12보다 크면 주기가 더 작아지니까 더 촘촘하게 그려야 되는데, 그러면 그럴 수가, 얘가 더 큰 집합일 수가 없다. 그죠? 지금 같은 것만 해도 저렇게 만나는 점이 달라졌는데 말이 안 되지. 자, 그리면서 이해 한번 해보시고, 요 코사인은 안 바뀔 거니까 이 코사인은 뭐 볼펜이나 빨간색이나 이런 걸로 그리시고, 요 녀석은 이제 우리가 모양을 바꿔가면서 그려야 되니까 이 녀석 사인 그래프는 뭐 흐리게 연필로 하든가 아니면 요 그림을 한 몇 개 그려 놓든가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 22, 23, 24는 전부 다 한 방에 그림이 되는 게 아니고 해놓고 수정하고 수정하고 수정하다 보니 아, 여기서 되는 거구나, 그렇게 찾는 문제들을 마지막에 모아놓은 거야. 근데 그런 문제들이 다 지금 준킬러 자리에 들어 있으니까 쉬운 거 아니고, 요게 이제 삼각함수 그래프의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고 있는 거지? 너무 해맑게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아, 제가 해주겠지 뭐 이러고 있는 거 아니지? 그리고 이제 문제를 좀 여러 개 풀어봤거나 수학적인 센스라기보다는 그냥 왠지 감으로 이런 숫자를 그 다음에 넣으면 되지 않을까? 라는 거를 생각하는 건 사실 좀 경험치가 있어야 되는 것 같고, 아니 좀 센스일 수도 있고. 이쪽은 어차피 가지도 않을 건데 괜히 열심히 그렸네. 이미 저기서 틀렸는데. 다 그렸니? 이거? 자, 이거 빨간색 여기 지금 그려져 있는 거 지워도 되지? 다 그렸죠? 자,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제 여기서 하나 질문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질문 나올 수 있잖아. 얘들아, 꼭 A가 여기였어야 해? A가 꼭 여기였어야 해? 그 얘기 먼저 해볼게요. 왜냐면 얘가 개수가 더 많다라고 하니까 얘는 만났는데 얘는 안 만나는 거는 괜찮은 거잖아. 그치? 근데 얘가 만났는데 얘가 안 만난다, 이건 안 되는 거고, 얘는 만났는데 얘는 안 만났어, 이건 괜찮은 거라며. 그래야 포함 관계니까.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의심스러운 놈은 여기가 A인 걸 그려봤단 말이야. 둘이 동시에 만나는 거. 그랬더니 요 사인이 한 번 만나. 근데 얘는 만났는데 얘는 안 만나. 그래서 지금 A가 여기인 건 탈락이야. 그쵸? 그러면 A가 더 아래에 있는 건 출발하면서 탈락. A가 아래에 있으면 사인은 만났는데 코사인 안 만났어, 그냥 바로 탈락. 그럼 위에 있으면요, A가 여기 있으면 코사인은 만났는데 사인은 안 만났어, 이거 괜찮잖아. 근데 그 다음으로 넘어갔더니 사인이 만났는데 코사인이 안 만났어. 그러니까 여기서 탈락. 그치? 그래서 아, A는 여기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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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안 되는구나. 언제? 주기가 이렇게 생기면.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봐. 얘가 주기가 막 여기다가 12가 안 됐다고, 아우 이거 그러면 더 빽빽한 건 안 된다 그랬으니까 11부터 아래로 쫙 넣어야 되겠네 라고 생각하면 좀 센스가 없는 거지. 얘들 처음에 넣어보려면 어떤 거 넣어봐야 되겠어?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요딴 식으로 움직이면 안 되는데, 지금 하면서 실패를 겪으면서 느낀 게 있다고. 아, 얘가 여기서 만났는데 얘가 더 개수가 많게 나와야 되고 더 촘촘해야 되니까
이렇게 개수가 어정쩡하게 엇갈리는 경우는 안 되겠구나. 그럼 이게 되려면 대칭적으로 움직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야지. 맞아? 그러니까 주기가 똑같으니까 안 돼. 주기가 어설프게 얘가 만약에 주기가 6분의 파이가 아니라 7분의 파이였어. 그럼 이렇게 엇갈리게 가는 놈인데 거기서 교점이 그렇게 이쁘게 나올 리가 없지. 얘가 이 안에 포함되게. 그럼 이게 가능하려면 어떤 거겠어? 얘가 이 녀석의 주기의 2배면, 그치? 그러니까 같은 자리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비슷한데 얘는 2배로 길게 움직여. 그러니까 얘는 촘촘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녀석이 이렇게 움직이면 그때 얹어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해봐야지. 이해되죠? 얘가 12가 안 됐다고 했고 11, 12, 11, 10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요거는요 이 녀석이 내려오다 만나서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봐봐. 내가 가로줄을 그렸어. 이렇게 가로줄을 여기다 그렸다고 쳐봐요. 여기다 그렸어. 그랬는데 코사인이 만나는 놈이 이렇게 그려질 거란 말이야. 근데 요 녀석이 더 촘촘하게 만나는 건 안 된대잖아. 그럼 더 널찍하게 만나려는데 얘가 이미 이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들이 대칭적으로 생겼으니 이 녀석도 대칭성을 유지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주기가 11, 10 이딴 숫자는 안 되고 여기부터 의심을 해봐야겠네. 이해돼요? 얘가 12를 넣으면 주기가 똑같아서 안 됐는데 6을 넣으면 무슨 일이 생겨? 저 코사인의 주기가 얼마가 되죠? 너의 주기가 3분의 파이가 되니? 그지? 그러면 코사인이 2번 오는 동안에 사인은 몇 번 왔다 가는 거야? 한 번 이렇게 쭉 왔다 가는 거네. 코사인이 2번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주기가 2배 됐으니 얘는 몇 번 왔다 갔다 한다고? 한 번 쭉 가면 되겠네. 그럼 여기서 출발. 여기까지가 한 번이니까 이렇게 그려지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한 번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네. 괜찮니? 그럼 이제 또 아까 했던 그 작업을 또 해보면 되지. 어떻게? 가로줄을 그렸는데 코사인은 만났는데 노란색은 안 만나도 괜찮아. 근데 노란색이 만나면 무조건 흰색은 만나야 돼. 그런 점이 어딜까? 또 여기 교점부터 시작해보면 괜찮은 거 아닌가? 그죠? 그럼 이렇게 그렸더니 쭉 가서 여기 동시에 만났네. 괜찮. 흰색 만났는데 괜찮. 흰색 만났는데 괜찮. 그리고 이 다음에 저것처럼 또 동시에 만나겠지. 내려오다가 올라가다가. 그러면 여기서 또 이어져서 만났으니까 이거 완전 괜찮네. 딱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네. 흰색은 만났는데 노란색도 만나면 괜찮. 노란색 만났을 때 흰색 무조건 만나. 흰색만 만나는 거 괜찮. 같이 만났어. 같이 만났어. 흰색만 만났어. 흰색만 만났어. 그 다음 같이 만났어. 이거 완전 괜찮네. 그치? 딱 요 그림이 우리가 원하는 놈이었어. 됐죠? 이게 이제 첫 번째 말이 되는 상황이야. 왜냐면 한 번의 주기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똑같은 그림이 그려지는 거니까. 됐지? 이제 여기까지 알아내는 게 이제 2단계. 자, 그럼 이제 3번을 쓸 건데요. 여기에서 조금 시간을 투자하는 정도가 많이 달라지니까 요거는 좀 들어보자. 자, 일단 단순한 방법 하나를 제시하면 줄여보는 거지. 줄여보는 거야. 근데 여기서 여기 건너올 때 해봤거든. 대칭적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12 해서 안 됐으니까 6을 했거든. 그럼 우리는 상식적으로 저 녀석의 주기의 실수배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놈이어야 되니까 5를 넣지는 않을 거 아니야. 의심스러운 숫자는 누구겠어? 3. 왜냐면 주기가 3배 뭐 이런 식으로 변하니까 2배, 3배, 4배 이런 건 되는 거잖아. 그치? 아니 그러니까 뭐 그렇게 주기가 2배, 3배 되는 그런 놈들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여기까지 됐지? 그러려면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그림을 그린 다음에 또 그것도 그려보고
그것도 그려보고 이 짓을 해야 돼. 근데 우리 요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 3번 봐봐. 그래프의 성질을 이용해서 식으로 계산을 해보자. 이제 기본 사인 그래프가 있다고 생각해봐. 이제 저거를 떠나서 저번 시간에 얼마나 복습을 좀 했나? 이렇게 있어. 내가 여기다가 3분의 2라는 어정쩡한 놈을 만나게 했대. 자, 여기가 알파야. 여기 이름 얼마죠? x좌표? 파이 마이너스 알파지. 우리는 삼각함수는 대칭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맞니? 그걸 이렇게 거쳐가 볼게. 그럼 사인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어서 3분의 2가 나왔어. 그럼 그거는 다른 말로 사인에다가 파이 마이너스 알파를 집어넣은 거라고 말해도 되는 거지? 괜찮지? 이거 문제 없지? 자, 그러면 요 내용을 저기다가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저기다가 한번 집어넣어 볼게. 이거 만나는 점 얼마인지 모르잖아. 근데 흰색 그래프 보자. 흰색 그래프. 여기 얼마인지 알아. 여기 얼마인지 알지? 얼마야? 6분의 파이에서 이만큼 왼쪽으로 온 거. 맞죠? 흰색 그래프 보니까 여기 이 알파면 여기서 이쪽으로 온 거니까 여기는 6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라고 써도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럼 이렇게 해볼게. 이 내용을 가지고 온 거야. 자, G에다가 알파를 넣으면 A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그거는 G에다가 6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를 집어넣어도 같은 값이 나와야 돼. 대칭성이니까. 이게 사인으로 그냥 눈에 보이게 해서 예를 든 거고 실제 우리 문제의 적용은 코사인 한 거지만 저 모양이겠지? 괜찮은가요? 네. 그럼 얘들아 이거 한번 써볼게. 그럼 얘는 G 알파는 저기다 집어넣으면 너무 멀다. 3 코사인 12 알파를 해서 A가 나오는 거야. 근데 이거 해도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3 코사인 X 자리에 얘가 들어가는 거지. X 자리에 얘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생긴 거니? 이렇게 생긴 건가 보네? 맞나? 이건 당연하지 근데. 이거 당연하지. 3, 3 지웠어. 그래서 10, 코사인 12 알파가 있어. 요거 각 변환해봐. 코사인 12 아니 2파이 마이너스 12 알파인데 2파이는 코사인의 주기가 2파이니까 요거 없어도 되고 코사인 마이너스 12 알파는 이거 4사분면이니까 맞죠? 4사분면이니까 코사인이 양수라서 여기 똑같이 나오는 거 맞는 거네. 괜찮아? 이해되지? 이거 당연한 거였어? 얘들아 그러면 이거 누구에도 그대로 적용되지? 노란색 F에도 그대로 적용되지? 다시 요거 좀 이해해봐요. G에다가 여기에다가 요거 집어넣어서 나온 숫자야. 근데 그게 A라는 놈이 나왔어. 흰색 그래프에서 보니까 얘가 여기서 이렇게 지나갔대. 이거 괜찮지? 근데 지금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은 동시에 만족하는 녀석이었네. 흰색이랑 노란색에서. 그치? 그래서 우리가 흰색에다가 적용을 해봤더니 사실 너무나 뻔한 얘기가 되었음. 그지? 근데 이 이야기가 저기에도 그대로 적용돼야 되는 거 아니야? 노란색에도 그대로 적용돼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우리 K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K가 지금 되는 K가 6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놈도 더 있을 테니까 식에다가 집어넣어서 이거를 찾아보려고 하는 거야. 요 모양처럼 생긴 걸. 그지? 그러면 F에다가도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 거 아니니? 그쵸? 그랬을 때 누가 되는지 한번 써볼 수 있겠어? 써볼 수 있겠어? 요거는 이해됐어 얘들아? 얘가 이렇게 대칭이니까 이렇게 생겼구나. 그래서 얘도 이렇게 생겼다라는 게 요건 이해됐잖아. 그래서 이렇게 알파 넣어서 해봤고 얘도 이렇게 해봤대. 이거를 똑같은 방법을 F에도 적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지금. 식 써볼게요. 한번 써봐.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요 말이 이해가 됐다면 이거를 F에다 어떻게 적용시키지? 한번 생각해 볼게. 30초에서 1분 정도만 생각해 보자.
이렇게 풀기 싫으면 그래프를 다 그리시든가. 우리 그래프 그리기 싫으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거잖아. 요거를 이렇게 식으로 바꿔서 풀 수 있으면 매우 칭찬받아 마땅하지. 그래요. 할 수 있어. 요거 지워도 되나요? 흰색? 요거? 왜? 나 썼잖아. 아, 이거는 이해되는가를 물어보려고 하는 거고 여기에 설명 더 붙이긴 할 거야. 근데 여러분이 일단 도전을 해봐라 이 말이지. 지금 K가 6으로 확정된 상태에서 푸는 게 아니다. K가 얼마인지를 찾으려고 푸는 중이야. 안 되긴 뭐가 안 되죠. 자, 가볼게요. 이게 요거는 이해됐어. 요거 이해됐단 말이야, 그치? 자, 그럼 이제 저 노란색으로 다시 주목을 해봐요. 노란색 함수 주기가 얼마죠? 노란색 함수 주기가 얼마야? 지금 현재 주기가 얼마야? 아니 K 얼마인지 몰라. 노란색 함수 사인, 저 사인 주기가 얼마죠? K분의 2파이야? 그치? 그러면 한 번 K분의 파이까지 오는 동안에 얘 올라갔다가 내려오겠지? 그때 특정한 숫자랑 만나는 놈을 알파라고 하면 요 자리는 K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야. 여기까지 이해되죠? 요거랑 똑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였다. 그치? 근데 그걸 주기를 모르는 것 뿐이지. 됐지?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흰색이랑 섞을게. 흰색이랑 노란색 요거 한 거랑 섞을게. 여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 자, 볼게요. 일단 F에다가 알파 넣은 거랑 G에다가 알파 넣은 거는 A로 똑같죠. 그게 만나는 점이었으니까. 맞아? 맞지?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런데 노란색이 더 듬성듬성 만나는 거지 흰색이 더 촘촘하게 만나는 거고, 그지? 지금은 그 중에 하나의 예를 든 것 뿐이고 노란색이 더 듬성듬성 이렇게 오다 만나니까 더 듬성듬성 만나고 그 안에 흰색이 더 촘촘하게 만나는 거야. 지금 그림만 봐도 그렇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요거를 한번 쓰면, 얘들아 F가 알파 넣어서 A가 나오면 F는 노란색이니까 K분의 파이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어도 똑같은 A가 나와야 돼. 맞아?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인 그래프가 있는데 여기가 반주기가 K분의 파이야. 근데 A를 만나는 점이 처음에 알파였대. 그럼 두 번째 만나는 점은 K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일 거야. 요거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치? 그런데 얘가 만나는 근은 G도 무조건 근으로 같지. 맞죠? 얘가 더 촘촘하게 있는 거니까 얘에서 근이 되는 건 여기에서도 근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G에다가 K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라고 써도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럼 이제 가봐. F에다가 K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G에다가 이렇게 한 거. 근데 이제 얘네들도 같은 숫자잖아, 지금. 이제 얘는 그래프를 보고 알았고, 요것도 같은 숫자잖니? 자, 그럼 이 위에 거 써볼게. G 알파는 3 코사인의 12 알파야. 근데 이거랑 똑같대요. K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랑. 얘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3 코사인
x자리에다가 12k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를 곱한 거야. 어떻게 생겨야 돼? k분의 12파이 마이너스 12알파 이렇게 생겨야 돼. 그치? 다시 여기까지 됐어요? 얘는 x자리에 이걸 집어넣는 거니까 저기서 x자리에다 얘를 넣었어. 자, 이제 얘는 의미 없는 숫자고 지워버려. 자, 이번 숙제에서 각변환 열심히 연습하고 왔지? 코사인 12알파인데 코사인 땡땡 마이너스 12알파야. 그럼 이 땡땡이 뭐여야 돼요? 다시 코사인 세타야. 코사인 땡땡 마이너스 세타야. 근데 둘이 똑같아야 돼. 그럼 얘가 뭐여야 돼? 2파이, 4파이, 6파이 이런 놈이어야지. 이거 칠판 지우기 전에 그거 보여줬던 거잖아. 얘랑 2파이 마이너스 얘는 4사분면이니까 똑같이 나와요. 그지? 됐어 여기까지? 자 이제 하나씩 해봐. 얘랑 얘랑 짝 지워봐요. 파이 지웠어. K 얼마여야 돼? 6. 얘랑 얘랑 짝 지웠어. 파이 지워. K분의 12가 4야. K 얼마야? 3. 요거 짝 지워. 2. 그 다음은 1. 자연수 그렇게 4개 있겠네요. 어렵다. 그래서 이거 어려워. 그림 안 그리고 풀려고 하니까 어렵지만 삼각함수의 기본 내용을 알고 적용할 수 있으면 풀 수 있고 요렇게 풀 수 있으면 이제 2등급 상위권 1등급이 되는 거고 그래프로 열심히 풀면 네 정성으로 맞출 수는 있죠. 네. 왜냐면 느낌적인 느낌에 K가 되면 주기 2배 했으니까 돼? 그럼 3배? 4배? 이렇게 해볼 거라서 그 다음 자연수들은 이렇게 될 거라는 게 예상은 돼. 그렇게 해서 맞출 수는 있어. 하지만 그거는 이제 숫자가 바뀌거나 미지수의 위치가 달라지면 그 다음에 풀기는 어렵겠지. 그래서 우리는 삼각함수의 정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각변환 이용해서 풀 수도 있다. 이게 이제 문제 밖에도 풀 수 있는 거겠지. 여기가 어려워. 맞아. 여기가 엄청 어려워요. 얘를 생각하는 거 할만하거든. 네, 이게 여기까지 와갖고 얘네 둘을 세트로 묶을 생각을 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 요것도 할 수 있어. 얘랑 얘랑도 할 수 있어. 얘가 알파야. 얘가 k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니까 이거 같아. 요거 생각할 수 있거든. 근데 이걸 여기다가 엮어가지고 생각하는 게 어려운 문제였어요. 네, 그래서 요거 하나 그지? 잘 배워야 할 문제여서 물론 어려운 문제죠. 엄청 어려운데 요거 하나는 좀 잘 알았으면 해가지고 각변환을 얘들아 우리가 이걸 이렇게 써놓고 이걸 바꾸는 거 같냐라고 물어보는 거 많이 해봤는데 우리가 각변환 하는 걸 역으로 만드는 건 사실 매우 고난도 문제인 거지. 네, 발상 자체가 쉽지 않죠. 그래서 생각보다 정답률이 매우 낮았다.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거 21번이라 객관식이었거든. 그리고 보기 5번이 7개였어. 이거 개수 찾는 거여가지고 보기 5번이 7개니까 많아야 7개가 안 되네. 그러니까 사실 K가 12가 안 돼서 11, 11 이렇게 해는 안은 없었을 거야. 왜냐면 보기가 7, 6, 5, 4 이렇게 있었어 가지고. 그런데 그럼 7, 6, 5, 4 있으면 12가 안 돼? 근데 6을 해봤더니 되는 거 같단 말이야? 그러면 약수들로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맞춘 애들은 있었으나 잘 찍은 거지. 그치? 객관식이니까 그렇게라도 찍는 거지. 하지만 우리는 내가 일부러 저기로 바꿔놨으니까 요 다음에 이 이야기 이어갈 수 있었던 거고 공부하는 입장에선 그렇게 공부해야지. 그래서 여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많이 어려운 거 맞아요. 네. 삼각함수 그래프의 마지막 난이도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24번 하나 하고 이거 또 벌써 끝났어? 시계 이상한데? 시계 이상해. 누가 돌려놓은 거 아니야? 1분에 2분씩 움직이게? 여기 지워도 될 것 같고 여기까지 지워도 될 것 같고 24번 너무 못생겨.
야, 24번이 너무 못생겼는데 우리가 오늘 풀 그래프 세 문제 중에 제일 쉬운 문제야. 겉보기로 판단하지 마. 겉보기로 판단하지 마. 자, 봅시다. 사람도 겉보기로 판단하면 안 되잖아. 문제도 그래. 아직 안 썼니? 야, 원래 그런 거지. 겉보기로 판단하면 안 돼요. 왜 감사한 거지?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는 안 그렇지만 겉보기로 판단해도 되는 건 나이가 한 45세, 50세가 넘어가면 이제 슬슬 판단이 되긴 하더만 아직 여러분은 어리니까 겉보기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 딱 이렇게 인상이라는 게 있잖아, 그치? 전혀 통계적으로 맞지 않지만 경험적으로. 자, 가봅시다. 넌 아직 어려서 몰라요. 자, 방정식이에요, 얘들아. 방정식이라고 앞에 써놨어. 또 대충 읽었겠지만, 그치? 문제 방정식이라고 써있어. x에 대한 방정식의 실근. 뭐 하라는 소리야? 너는 0, 너는 0 하라는 소리죠. 그럼 뻔하잖아. 생긴 거 똑같고. 사인 2분의 파이 x가 는 t. 코사인 2분의 파이 x가 는 t. 앞에 있는 것보다 쉬운 것 같은데? 주기도 똑같고 똑같은 가로줄 만나는 거니까 하나에다가 그려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 거네. 주기가 똑같으니까. 주기가 다르면 어려운데 주기가 똑같잖아. 주기도 이뻐. 숫자도 여기 앞에 2분의 파이니까. 그죠? 두 놈 다 주기는 얼마죠? 원래 2파이였는데 저것만큼 뒤집어서 나누는 게 뒤집는 거니까 4. 이쁘네. 이쁘게 가로줄 딱 그리면 되는 거네. 그랬을 때 조심. 0부터야 0은 들어가고 4는 안 들어가요. 그 중에 만나는 놈이 있는데 교점 중에 교점 요 녀석의 x좌표야. x좌표. 문제 잘 읽어야 돼. 요 안에 들어있는 놈 중에 x값만 말하는 거예요. 그 놈 중에 가장 작은 거를 알파T, 가장 큰 거를 베타T라고 했대.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 근데 그림 어렵지 않으니까 그려놓고 해도 될 것 같죠. 그리고 한 주기만 그리면 되는 거 아니야? 0부터 4까지인데 딱 주기가 4니까. 요 근래 본 그림 중에 가장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그림이네. 여기 하나 좀 크게 그릴까? 여기 하나. 너무 크게 그렸네. 자, 그러면 하나씩 그리죠 뭐. 사인 4, 2. 그리고 코사인은 노란색으로 그리자. 일단은 그립시다. 여러분들 그리고 있는 거지? 그지? 못생겼어. 왜 이렇게 못 그렸지? 그렇다 칩시다. 아니, 이거는 겉보기 할 게 없잖아. 코사인을 못 그린 건데. 네, 이렇게 두 개 그렸네요. 여기에다가 뭐 했다고요? 똑같은 가로줄 t를 했는데 t가 어딘지 안 가르쳐줬네. 그냥 어딘가 있어. 아무 데나 그려볼게요. 아무 데나 그려볼게요. 뭐 이런데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될 거니까. y는 t를 그렸다. 그 중에 뭐라고요? 제일 작은 거를 알파 t. 여기 제일 작은 거. 하나, 둘, 셋, 네 개의 교점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거. 너를 베타 t라고 하겠다. 이렇게. 그 다음 조심해야 될 게 문제에서 처음에 0은 들어가는데 4는 안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그림 그릴 때 이런 식으로 해놓는 게 나중에 정답을 고를 때 좀 걸러진 요소가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생겼대요. 됐다. 그리고 이제 기니디 하나씩 해보면 돼. 엄청 쉬워. 아니, 엄청 쉬워는 아니지. 얘보다 훨씬 쉬워.
자, 그림은 그렸나요? 여기서 t만 이제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지. 기억.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가지고 0 전까지 t를 그려라. 그때 알파 t랑 베타 t랑 더하면 5냐? 항상 5니? 라고 물어본 건데 이제 그리면 되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니까 여기도 요거 하면 되겠다. 여기 이렇게 딱 맞게 길이 했네.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 마이너스 1부터 여기까지. 자, 그럼 일단 이쯤에 있다고 치고요. 그럼 여기에 x좌표가 알파 t, 여기에 x좌표가 베타 t 이렇게 되는 거지. 제일 왼쪽이 알파고 제일 오른쪽이 베타니까. 그죠? 여기서 올라간 게 알파 t, 여기서 올라간 게 베타 t. 근데 지금 요 아랫부분을 보니까 완벽하게 대칭 아니야 이거? 요 그래프랑 요 그래프가 누구 기준으로? 요거 기준으로 요 봉우리랑 완전히 대칭이네. 그치? 그러니까 여기 있을 때도 이 점과 이 점은 얘를 기준으로 대칭. 여기 있어도 이 점과 이 점은 이 빨간 선 기준으로 대칭. 여기에 가도 대칭.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이 녀석의 이름이 뭐야? 라고 물어봤더니 여기가 얼마인지 찾아야 되는데 우리 비례관계 배웠잖니?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2야. 그럼 여기 절반이 1이겠지? 얘네 둘이 만나는 지점은 그들의 절반이지. 맞아? 사인 코사인 만나는 지점 4분의 파이잖아. 파이 갔던 거에 4분의 1 지점이니까 요만큼 갔던 거에 4분의 1 지점이라서 여기는 2분의 1인가 봐. 여기가 2분의 1인 거 왜 구해? 그거 뒤집어 놓은 거니까요. 여기 2분의 5겠죠. 그치? 그러면 다시 아까 뭐라고? 여기 있는 놈들은 이 왼쪽, 이 오른쪽이 이거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니까 만나는 두 교점의 합은 언제나 5가 된다. 맞는 말이겠네. 그치? 됐죠? 여기 기준으로 대칭이니까 이렇게 했을 때 빨간 선 기준으로 대칭이니까.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등호 봐야지. 등호. 마이너스 1은 등호 있고 0은 없으니까 확인해야지. 마지막. 자, 마이너스 1 여기 두 개 괜찮죠? 여기도 두 봉우리가 제 기준으로 대칭이니까 실제로도 2고 3이니까 괜찮을 것 같고요. 0 바로 전이니까 이것도 역시나 괜찮네. 그래서 확인. 그래서 기억은 맞았다. 확인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니은 가야겠네요. 베타 t에서 알파 t를 뺐어. 그러니까 뭐야? 오른쪽에서 왼쪽까지 저 거리를 재라. 요 거리를 재라. 그 거리는 베타 0이랑 알파 0이랑 똑같대. 근데 알파 0, 베타 0은 정해진 길이 아닌가? 그죠? 이거 t가 몇일 때야? 0. t가 0일 때. 그러니까 0에서의 교점을 찾아봐 라는 거네. 그럼 0에서 교점 중에 제일 작은 숫자 누구? 여기 색칠됐으니까 여기 0. 0이랑 교점 중에 제일 큰 거 여기. 왜냐면 여기는 뻥 뚫렸으니까. 이렇게 그리면 여기가 마지막 오른쪽 제일 교점이네요. 3. 맞아? 그래서 얘는 3이고 얘는 0이라서 얘네 둘 사이의 거리가 3이 되는 놈이 요 t의 영역이 어디부터 어디다 라고 문제에서 말하고 있었어. 0보다 크거나 같고요. 2분의 루트 2보다 작거나 같으면 언제나 이 둘 사이의 거리는 3으로 나온대. 근데 이쪽은 확인되잖아. 0은 확인돼. 지금 0일 때 해본 거니까. 그치? 지금 0일 때 여기다 는0 넣으면 당연히 같죠. 0은 돼.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씩 올리면 되는 거잖아. 자, 저 빨간색 헷갈리니까 이거 지울게요. 이제 이거 버리시고 자 이제 해보면 돼.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랑 여기가 교점이야. 여기랑 여기가 0일 때 교점이야. 그거를 위로 올릴 거야. 이제 t를 이제 이만큼 올렸거든. 저기 왼쪽 끝나는 지점 저 녀석이랑 이 지점이랑 거리가 3이야. 맞아? 조금 더 올려도 거리가 3이야. 맞아? 왜 3이지? 왜 똑같지? 그래프가 똑같잖아.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거나 코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나 이거 똑같은 정도로 올라가는 거지? 사인 그래프를 2분의 파이만큼 이렇게 평행 이동하는 게 코사인 그래프잖아.
그러니까 얘가 요만큼 가도 여기다 딱 맞출게. 여기 흰색 머리 보세요. 이렇게 가도 저 흰색 머리랑 여기랑 올라가는 정도가 똑같아서 거리는 여전히 3. 어디까지 가는 동안 여전히 3. 여기까지 가는 동안은 여전히 3. 근데 여기에 높이가 얼만데? 2분의 루트 2. 왜냐면 사인 코사인이 만나는 지점의 높이가 2분의 루트 2니까. 그래서 여기 옆으로 쭉 가면 저 높이가 2분의 루트 2까지 그게 되냐? 라고 물어본 거야. 맞네. 그래서 요거는 확인해 봤어. 그치? 근데 이제 2분의 루트 2에서 끊었다는 이유는 뭐냐면 요 다음부터 모양이 좀 달라지니까 그런 거겠죠. 여기가 2분의 루트 2고 요 때까지가 요 올라가는 거랑 여기 올라가는 게 똑같으니까 거리는 언제나 3으로 유지된다. 여기까지 됐네. 얘들아 얘는 앞에 거보다 훨씬 쉽네. 그냥 그래프 갖다가 해석만 하면 되니까 훨씬 쉽네. 근데 뭐 항상 기니디 문제는 디귿이 문제지. 하지만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에요. 쫄지 마세요. 자, 알파 T1 그냥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해석해봐요. 무슨 뜻이지? T1이라는 가로줄을 그렸는데 그 녀석이 만나는 가장 왼쪽에서의 X좌표. 알파 T2 무슨 놈이지? T2라는 가로줄을 그렸는데 그게 만나는 놈 중에 가장 왼쪽에 있는 X좌표가 똑같았대.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건가 한번 일단 생각을 해봐요. 어느 상황에서 가능한가? 가로줄 두 개가 이렇게 두 개를 그렸는데 x 값이 똑같아야 돼. 이게 x 좌표잖아. x 값이 똑같아야 돼. 여기다 가로줄 이렇게 두 개를 딱 그렸는데 x 좌표가 똑같아야 돼. 느낌 와? 좀? 어디겠어? 요거가 2분의 루트에서 멈춘 경계선인 이유가 있어. 왜냐면 어디 갔어? 이거 왜 줄였어? 그래서 이게 2분의 루트 2까지 오는 동안에 저 흰색 머리가 요거 따라오거든? 맞죠? 근데 여기 넘어가면 흰색 머리가 절로 가야 돼. 가장 왼쪽이니까. 다시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는 이 가로줄이랑 가장 왼쪽에서 만나는 게 저 흰색 머리가 저기거든요. 근데 여기를 지나서 더 올라가면 여기가 더 왼쪽이야. 그치? 이해되지? 그러니까 2분의 루트 2까지는 이렇게 오다가 여기 지나가면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벌어져야 돼. 맞아? 그래서 이게 가능하구나. 그럼 언제 가능한 건가 그림 그려보면 뭐 요 정도겠죠?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그림 그지 그렸다. 자, 여기가 이렇게 x 좌표가 y 좌표가 다른데 아무거나 t1, t2라고 해볼게요. y 좌표가 다른데 x 좌표가 똑같을 수 있는 케이스가 요렇게 있을 수 있겠네. 요 케이스가 그죠? 다른 가로줄을 그렸는데 x 좌표가 똑같을 수 있다. 저 상황. 그랬는데 요 상황인데 T2에서 T1을 뺀 게 누구면? 2분의 1이면 T1, T2 곱하면 얼마냐? 라고 물어본 거거든. 자, 어렵지 않아요. 얘네 둘 간격이 얼마라고요 지금? 2분의 1 차이 난대. 얘들아 근데 우리는 이렇게 세로줄을 이렇게 그렸거든? 세로줄을 그린 거. 얘네들이 높이가 x좌표가 똑같대잖아. x좌표가 똑같대. 세로줄 그린 거야. 그러면 x좌표가 똑같다는 성질을 이용하는 거겠지. 세로줄 그렸는데 같은 점에서 만났으니까 x좌표가 똑같아. 근데 그때 y좌표 차이가 얼마 난다야? 2분의 1 차이 난다 이거겠지. 자, 이 녀석 이름을 세타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 점의 좌표 뭐라고 읽을 거야? 이 올라가서 만난 거니까 사인. 그지? 사인. 정확히는 저기다 집어넣는 거겠지만 일단 이렇게 써볼게요. 자, 그 다음 이 점의 이름은 그럼 뭐야? 이렇게 쓸까요? 이 점의 이름은 노란색에서 만난 거니까 이거네. 너무 쉬운 문제가 돼버렸어. 이거 숙제도 있었을 텐데 코사인에서 사인을 뺐는데 2분의 1이야. 그때 코사인 곱
사인 곱하기 코사인은 얼마야? 라고 물어본 거야. 사인 코사인이 각이 똑같은데 1차 1차 가지고 지지고 볶고 놀고 있는데 곱한 게 얼마냐 물어보면 우리가 쓰는 공식은 하나밖에 없죠. 제곱해서 코사인 제곱 2 사인 코사인 더하기 사인 제곱이 4분의 1인데 사인 코사인 더해서 얼마 나오니까? 1 나오니까 이 녀석이 얼마냐 물어보는 건 암산할 수 있겠지? 그래요. 8분의 3인가? 아니 말고 맞지? 네. 해서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이게 이렇게 바뀐다는 것만 알면 삼각함수 제일 처음에 나오는 정의 문제야. 그지?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나왔을 때 요거 찾는 거. 네. 세 문제 중에 그래도 가장 쉬운 문제죠. 세 문제 중에. 그리고 요거 믿기지 않겠지만 이거 우리 여기 있는 학교들 중에 작년 학교 기출에 변형 문제 나왔었잖아. 그죠? 이 중에 있어. 근데 어느 학교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너무 좀 자존심 상할까봐 말은 안 하겠는데 있어. 그리고 그때 나왔던 문제가 뭐였냐면 여기서부터 얘들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기 4분의 파이까지 가는 4분의 1이었죠? 2분의 1이었죠? 2분의 1까지 가는 동안에는 요 길이가 똑같이 3으로 움직이잖아. 근데 여기 지나가면 어떻게 된다 그랬지? 알파랑 베타가 요렇게 벌어진다 그랬잖아. 그래서 그 학교 시험 문제가 얘가 저기 뭐 2분의 1이었나? 여기 이후부터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뭐보다 커지? 3보다 크다? 뭐 숫자 바뀌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얘가 증가하는 구간이 어디냐 이걸로 물어봤던 문제였던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 일단 가서 찾아봐야겠다. 작년 시험지 한번 찾아봐야지. 아무튼 요 문제로 그대로 나왔었으니까. 근데 이게 세 개 중에 얘들아 제일 할만한 거야. 특별히 그래프 변형한 것도 없고. 됐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하고 그러면 그래프 마무리합시다. 쉬었다 합시다. 쉬었다가 이제 재밌는 삼각함수 도형하자. 도형은 좀 속도 좀 낼게요.